지금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연말 2019년에 지금 끝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도 굉장히 바쁘고 마음도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또 맞아요. 2020년을 잘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네. 계획을 진짜 잘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히 2020년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토지 시장의 문이 좀 많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네몬트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레몬트리요? 네네. 네몬나무. 레몬트리? 왜 알죠? 네몬나무에는 네몬이 열리죠. 그죠? 예,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나무에 아파트가 지금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파트가 잘 무르익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네몬트리에서 네몬이 꽃을 피우고 조그만하게 열매가 맺혀서 올 가을까지는 파란색, 푸른색의 색깔을 띠고 있었거든요. 네네. 마치 잎과 열매가 같은 색깔을 띠고 있어서 잘 표시가 안 났었는데 예? 얼마 전에 황금색으로 쫙 물이 들었었어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왜요? 열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익은 거죠. 오. 그래서 세월은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인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트리, 즉 아파트의 시장이 굉장히 무르익었던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장이 곧 열매가 맺어졌던 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계절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세월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네. 그 다음 열매를 떨어뜨리고 다시 꽃을 피우는 시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열매가 영원하겠지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거스르는 거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강풍이다, 뭐 묻지마 매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새해에도 이런 열기가 계속될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미래는 알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과거를 보면 좀 미래가 보이는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과거의 선례로 보면 네. 이 상승기를 타면 3년에서 4년 오르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까지 떨어지는 구조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떨어지는 이런 어떤 상승과 하락의 그래프가 형성이 됐다면 네. 지금 현재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주거지 즉 아파트 시장이 거의 6년째 올랐습니다. 6년, 와. 네. 그러니까 과거 선례로 치면 네. 3년 내지 길면 4년 정도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년 정도가 더 오른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3년, 4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년째 올랐기 때문에 내년까지 또 오르게 되면 7년 차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2020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얼마 전에 1차 협상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루어지면서 증시에 조금 좋은 반응, 그러니까 불확실한 어떤 거시경제 구조보다는 확실하게 좋겠다 나쁘겠다 이렇게 구조가 나온 것처럼 네네네.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도 뭔가 확실한 좋겠다 나쁘겠다가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9년, 2018년 앞으로 보면 서울에 집 샀니? 안 샀니? 네. 혹은 지방에서도 너 집 샀니? 어? 안 샀니로 그냥 네. 좋냐 나쁘냐 뭐 집을 어디에 어떻게 이런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는 큰 맥락으로 보면 집을 샀니 안 샀니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네. 지금 중국과 미국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더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런 구조가 좀 나오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 2020년도에 대한민국 자체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부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 시장이 잠깐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요즘도 막 그 관심 있는 게 뭐 재건축을 하느냐, 뭐 재개발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게 될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특정 자치구 빼고 25개 자치구 중에 어떤 특정 자치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네. 서울 전체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조금 움직여질 것 같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강남역, 봉은사역, 삼성역 그 주변이겠죠. 네. 그다음에 영등포, 그다음에 오.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청량리 일대, 비아리 이때의 네. 시장이 조금 더더욱 좀 힘을 더 받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25개 자치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네. 다른 지역들은 지방권과 마찬가지로 잠깐 조정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또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저같이 뭐 초보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일단은 3기 신도시가 지금 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3기 신도시로 적게는 30조, 많게는 45조 정도 토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울 안쪽에 지금 아파트 시장하고 서울 바깥쪽, 즉 경기도권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도권으로는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빠지는 지역이 명확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파트 시장 구조로는 지금 서울의 남부 경기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과천, 의왕, 안양, 그다음에 조금 동쪽으로 와서는 판교,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분당을 들 수 있겠죠. 아, 분당. 그다음에 네. 수지구, 그다음에 광교가 또 있고요. 네. 광교 밑으로 보시면 영통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까지는 아파트 시장이 좀 힘을 받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 경기도권으로는 그러니까 경기도 동쪽으로나 경기도 서쪽 끝으로나 북쪽 위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 호재는 있으나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공급량만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리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좀 논의되는 이런 시장. 네. 그다음에 서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안쪽에서 특정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강하게 좀 보여야 할 이런 부분이 3기 신도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토지 보상으로 막대한 자금이 300억, 3천억, 3조가 아닌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서 30조 많게는 45조 가까이가 네. 내년에 토지시장으로 확 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머 세상에. 꼭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이 수도권, 서울 근접에 있는 경기도권의 수도권 시장의 토지 시장이 2020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눈이 확 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서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뭐 상승세가 요즘 뭐 이렇게 쫙 오르고 있는 부산도 있잖아요. 부산도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서울을 정리하면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 특정 지역은 오르고 타 지역은 좀 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갈 지역은 서울의 밑쪽 남부권으로만 남부 중심권으로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의 지역으로는 토지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게 키포인트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에 대대광 위주로 가격대가 뛰었고요. 예? 얼마 전에 지금 부산의 투기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지금 부산이 핫플레이스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예. 이런 연출을 나타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대광의 시절은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구 기준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대전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좀 많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대구 구도심권이 아닌 바깥쪽으로 지금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내년에 쏟아지는 시장이고요. 대전 위주로 보더라도 내년에 한 입주 물량이 10,000에서 12,0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쏟아내는 이런 시장에 플러스 광주와 대전은 분양 물량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시장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서부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동 인구를 많이 발생되면서 공급이 네.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 2년도까지도 아파트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이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떠오른 이 시장이 2020년 봄철 이사철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가격 조정을 좀 받아서 네. 빠지지 않겠느냐. 이게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보는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총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스타트 오, 시점이라고 이렇게 열린다. 보여주면 맞을 네. 것 같고요. 이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신도시 혹은 위성도시, 외곽도시 사업이 아닌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올라와서는 아파트 시장보다는 토지 시장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쪽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시단위, 광역시 단위가 아닙니다. 시단위의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대선이 끝나는 2022년 이후까지는 좀 가격이 빠지는 시장, 조정을 강하게 받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